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10일 지금 오후장 장마감 한 50분, 40분 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200만 원 이탈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김 교수님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김 교수님 말대로 우하향 추세가 맞다.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N장으로 빠진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 불안하다. 나 이거 더 떨어질 것 같다. 투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대 전량 매도에 대한 관점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 매수나 그다음에 이 신규 진입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노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조정폭이 나올 수 있으면 어디가 지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인데 이 외국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에다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김 교수 위해서 김 교수 화이팅 또는 우리 하이닉스 300만 원, 400만 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오후장에 어제 오후 2시 7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하고 외국인들이 과연 숏 포지션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장중에는 얘네가 롱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롱 포지션. 그쵸? 근데 장 마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숏 포지션이 나왔어요. 숏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장마감까지 롱 포지션이었으면 내일 오후장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된다는데 자, 근데 장마가 2번이 맞았죠. 장마까지 숏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 내일 장 초반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제 NXT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제 분할 매도 어디서 했었어야 됩니까? 오늘이 아닌 이 NXT 장에서 가져갔었어야 됐어요. 자율로. 그때는 솔직히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라인 근처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제 솔직하게 제가 이때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꼭 가져가야 된다. 이 윗꼬리에서 분할 매도를 가져가자라고 언급드렸는데 다음날 이런 폭등이 나왔어요. 기관 매수세로 인해서 쇼커버로 인해서.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물 옵션 만기 전에는 항상 이 거래일 전까지는 항상 이때처럼 올립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요. 이때도 양봉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하락 추세로 집어들어요. 이때는 GTC 쇼커버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GTC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하락 추세는 맞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 숏 포지션 나오고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 나온 확률. 자, 윗꼬리 달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2번 시나리오 대응하셨죠?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할 매도. 하이닉스는 215만 원에서 217만 원, 30%씩 분할 매도 권장을 드린다. 자, 오늘 얼마까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217만 원, 218만 원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1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15에서 217.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이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뢰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 찍었던 새벽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만 분이 같이 함께 해주셨고 좋아요도 800분이 눌러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락폭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이때 언급드렸던 여러분들이 욕하셨던 이 고점 이하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정말 이거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207만 원, 208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200만 원까지 떨어졌죠. 확신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이 하락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가야 되죠.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제가 여러분들께 6월 2일 날 고점에 대해서도 언급드렸던 거 근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다음 날 ADP 고용 지표가 발표될 거 알았어요. 6월 2일 날 SK하이닉스 240만 원에서 30% 차익 실현하자고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6월 2일 날 이때 5월 29일은 프리마켓 그 8시 터 매수라서 247만까지 찍어준 거지만 진짜 고가는 244만 천 원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24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조정을 받았죠. 결국 지금 200만 원 이탈하고 있는데 지금 2시 52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아까 2시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보는 일단 지지 라인은 190만 원이긴 해요. 하이닉스. 솔직히 30% 분할 매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에 15%만 일단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잖아요. 항상 실시간을 보면서 수급 거래량 매물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실시간 대응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왜? 앞으로의 일정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고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 맞습니다. 하방은 맞는데 중간중간 기술적 양봉이 나면 또 꼬이게 되는 거라. 어제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오늘 그 상승분을 바로 반납해줬죠. 그
이상을 반납을 해줬어요. 왜? 우리 오늘 9시 반에 뭐가 있습니까? 밤에 CPI 발표 있고요. 내일 PPI 발표 있고 6월 12일에는 스페이스X 그리고 6월 16일은 일본 금리 그다음에 6월 18일은 FOMC 기준금리 결정. 굉장한 악재들이 많이 겹쳐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15%씩 가져가냐. 만약에 이 190만 원 쌍바닥이 나왔을 경우 떨어졌다가 기술적인 낙폭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악재에서 떨어지고 6월 18일 이후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 15%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CPI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 이 190만 원 지지 이탈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런 것도 설명 안 드리고 김 교수 더 떨어지잖아, 더 나쁜 놈이 이렇게 어제처럼 저를 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댓글 보면 전략 매도했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식은 함부로 몰빵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멘탈이 더 나가고 오히려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떨어질 때 투매합니다. 그러면 손실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당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 오늘 CPI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사실 어제 마이크론 5% 반등했는데 하이닉스 15% 반등 나왔잖아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국장이 신기하게. 근데 오늘 마이크론 9% 빠지는데 하이닉스 10% 알아. 비슷하게 빠지는 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 미치는 듯이 올라요. 반등은 과도하게 매수가 근데 하방 압력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관망이 맞습니다. 여기서 싸다고 추가 매수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허나 시장은 언제나 100%가 없는 법. 당장 지금이라도 반등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저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김 교수가 실시간 대응을 꽉 잡고 있으니 믿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CPI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오늘 밤에 나와요. 경제지표를 보게 됐었을 때 오늘 CPI 이렇게 9시 반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상치가 4.2%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4.3%라도 살짝 상하게 됐을 경우에는 악재가 맞아요. 우리 5월달 생각을 해보실까요? 5월달 201만 원에서 169만 원, 33만 원 정도가 빠졌어요. 이 조정폭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고용 지표들을 다 함께 보게 됐었을 때 미국 다 상회해요. 이때도 상회했고, 그다음에 6월 5일도 다 상회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6월 4일도 마찬가지로 상회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5월 15일 날 이거 계속 미국장은 상회합니다. 5월 12일이었나? 그때 CPI 발표했을 때가 5월 12일 이때 3.7이었는데 예상치 실제치 3.8% 0.1% 고작 올랐는데 어떻게 됐다? 주가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4.2% 예상치잖아. 그때는 중립은 맞아요. 근데 4.3%, 4.4% 했을 경우에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압박 나오면서 일단은 1번 아까 쌍바닥이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 4.5%가 나오게 됐을 경우 매우 큰 악재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 이탈해주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건 항상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190만 원 지지가 될 것 같다, 제가 100%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방은 맞는데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는 항상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5월 12일 이후로 계속까지 지금까지 계속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됐었을 경우 5월 12일에는 외국인들 롱 포지션 유지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파란 색깔 보이시죠? 숏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주식 여러분들? 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미결제 약정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2016 6월달 그리고 9월달 2분기 근월물에서 3분기 차월물로 넘어가는 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 그러면 지금 이 근월물에서 마이너스 빠져나가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플러스로 3분기 차월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딸은 뭐다? 2주 넘게 3주 넘게 숏포진을 가져갔던 외국인 세력들이 숏포진을 롤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 모든 포진을 초기화가 되죠. 그러면 숏 롤오버 했기 때문에 숏포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주주분들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 이슈, 그 다음에 일본 금리 6월 16일, 6월 18일 FOMC 기준금리 결정, 이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저처럼 유튜버들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유튜브는 절대 없을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이렇게 길게도 말씀드리고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CPI가 근원 CPI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고용지표 6월 2일 날도 맞춰드렸던 거 6월 3일을 보시게 됐었을 때 다음날 이거 상회할 수 있다. 정확하게 상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죠. 보세요. 6월 2일부터 상해 나오고 이때는 개파락한 거는 뭐 때문이었다? 비농업 고용 지표, 이때는 ADP 고용 지표. 제가 이런 거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요 SK 하이닉스 실적 뭐
펀더멘탈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지표들 때문에 외국인들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지지 라인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이 나스닥 선물도 보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어렵다, 김 교수와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단기적인 고점, 우리가 곧 들어갈 저점과 그다음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물타실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이 명확하게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실시간으로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보고 나서 놓쳤다, 손실봤다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저와 함께 가실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SK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하고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 단기적인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SK라고만 2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저 주주 여러분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급락이 한 차례 더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SK 하이닉스는 올라가요. 근데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매매를 안 해요. 올라갔을 때 추가매, 떨어질 때 투매.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올라간다고 하면은 좋아하죠. 근데 제가 떨어진다 하면 욕 달리고 싫어 눌리고 구독 취소 눌러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절대 거짓말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떨어질 것 같아. 정말 제가 이때 3월달 이렇게 고점 저점 3월 30일 저점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왜? 숏포지션, 롱포지션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청산이 되고, 모든 객관적인 근거들을 보면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 SK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이날 어제 솔직히 욕 굉장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좀 받긴 했는데 오늘 새벽 영상을 좀 보시고 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보시면 이런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맞는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저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80분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 솔직히 새벽도 촬영하고 장중에도 브리핑 드리고 야간 선물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쪽잠 자면서 3-4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고민하면서 영상을 좀 촬영해드리는 거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노력해서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 한 번만 믿고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SK라고만 2글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일단은 다시 한번 200만원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변동성은 더 나올 수 있다. 왜? 외국인들은 1조 이상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마감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보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게요. 자, 선물 보고 가실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락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